무슨 소리야? 너가 어떻게 그걸 훔쳐갈 수 있어? 30년 전 우리 집안 5대째 내려온 비밀 조리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절친이라 믿었던 박경자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3개월 후 대기업에서 우리 비법과 똑같은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저는 30년간 그녀가 5천만 원을 받고 비법을 팔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시장 좌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팔고 있는 그녀를 마주친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돈을 받았다면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윤정이 올해 73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궁중 한과의 명맥을 잇던 담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10년 전 가게 문을 닫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소박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날 5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5일장 구경이라도 하며 마음을 달래볼까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은 깔끔한 대형마트만 가다가 옛 정취가 가득한 장터를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옛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2층에 담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지나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입니다.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다 한 단에 1,000원. 오늘만 1,000원. 싱싱한 고등어 봐요. 호객 소리, 흥정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전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를 지나고 옷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에는 특별한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터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좌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독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낡은 파라솔 아래 작은 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이 번지르르한 공장제 과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싸구려 과자들. 대형마트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제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좌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우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하게 새어 있었습니다. 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해진 피부, 야위고 축 처진 어깨, 거칠어 보이는 손마디. 하지만 그 눈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고된 삶도 깊어진 주름도 가릴 수 없는 그 눈빛. 경자? 박경자 맞지? 제 입에서 가늘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박경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 자매보다 더 가까웠던 동료. 함께 웃고 울며 담은정을 일궈냈던 동반자.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 조리서를 훔쳐 야반도주한 배신자. 정이야. 경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저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경자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다는 듯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호객 소리도 웃음소리도 흥정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만약 경자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를 지를까? 따귀를 때릴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칠까? 하지만 막상 마주한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자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상상해온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경자가 비법 조리서를 대기업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돈을 챙겼다고. 그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경자는 달랐습니다. 좋은 옷 대신 때 묻은 시장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 대신 낡은 손수레를 끌고 왔을 것입니다.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그 눈빛에는 부유함도 교만함도 당당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경자의 좌판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싸구려네. 그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대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만약 경자가 정말 그 돈을 받았다면 저렇게 살 리가 없어.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경자의 그 초라한 모습이 구부정한 어깨가 떨리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큰 잔치 주문을 받아 밤새 일한 뒤였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4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가 궁금한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5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담은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하지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지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금고문,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안에 보관하던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맡겼으니까요. 금고 안에는 단 하나 낡은 천으로 쌓인 조리서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 조리서. 증조 할머니 때부터 궁중에서 한과를 만들던 비법이 담긴 우리 집안 5대의 역사이자 혼 그 자체였습니다. 각 한과마다 재료의 정확한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의 색이 반죽하는 횟수,
숙성 시간, 온도, 습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모든 비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약과의 비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생강과 꿀의 비율, 반죽을 치대는 정확한 횟수, 튀기는 기름의 온도와 시간.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 조리비법서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우리 집안 오대가 쌓아온 명예이고 피땀이고 역사란다. 너는 이걸 지켜야 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는 금고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외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경자. 저는 경자를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자매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설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경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의 거리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자의 집은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자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자야. 나야. 정희야. 문 좀 열어줘. 계속 두드렸지만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무슨 난리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경자 씨 보셨어요? 박경자 씨요. 박경자 씨요? 아침 일찍 큰 가방 들고 급하게 나가던데요. 택시 타고 가던데 무슨 일 있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나갔어요? 글쎄요. 한두 시간 전?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소리가 나서 깼거든요. 새벽 2시. 제가 집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급하게 나가시길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자가 사라졌습니다. 조리서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경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경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자의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자의 친구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본인이 가출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가게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날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작성했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경우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경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급히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유명 대기업 제과회사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맛을 있다. 궁중에서 전해진 그 맛. 한비식품의 프리미엄 한거 시리즈. 화면에 약과 육과 강정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거 우리 담은정 한 거 아니야? 다음 날 저는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과자 코너에 한비식품 궁중안과 시리즈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약과, 육과 강정. 계산을 하고 차에 올라 포장을 뜯었습니다. 약과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맛이 똑같았습니다. 담은정의 약과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그 특유의 촉촉함.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생강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꿀의 달콤함이 입안에 천천히 퍼지는 그 맛. 이건 비법 조리서 없이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경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자가 조리서를 훔쳐 대기업에 팔아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담은정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비식품의 제품은 우리 한과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도 마트에도 온라인에서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단골들조차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한비식품 제품이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싸서. 맛은 저희가 더 좋은데요. 그래도 너무 비싸요. 죄송해요. 매일 손님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5년간 버텼습니다. 빚을 내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담은정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 조리서를 지켜야 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게 바닥에 엎드려 밤새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 5대에 걸친 역사,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우정.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야, 나도 여기서 같이 일하면 안 될까? 처음 경자가 담은정에 합류하던 날의 그 밝은 미소. 정희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린 한 몸이나 마찬가지잖아. 명절 전날 밤 함께 밤을 새우며 주문 물량을 만들던 그 따뜻한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30년간의 우정이,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변한 그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을 만들던 제 삶은 가장 쓴맛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어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경자가 있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자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파라솔 아래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경자를 지켜봤습니다. 경자는 오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경자의 좌판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졌지만 경자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경자의 과자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저건 너무 싸구려야. 몸에 안 좋아. 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다른 거 사줄게. 엄마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다른 좌판으로 갔습니다. 경자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과자가 싼 건 경자가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아서일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싸다고 외면하는구나. 저는 옆 좌판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본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제 그분 또 오셨어요? 네. 저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저는 경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 말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셨나요? 아,
저 사람요? 아주머니가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15년? 아니, 그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그때도 계셨으니까. 15년 전에도요? 네. 그때는 양말 팔고 계셨어요. 그 다음엔 수세미, 그 다음엔 주방용품. 이것저것 파셨는데 요즘은 저렇게 과자를 팔더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나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요.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몇천 원 못 버는 날이 태반이에요. 저도 안 팔리는 날이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워낙 말이 없으셔서 호객도 안 하시고, 그리고 물건도 너무 싸게 파세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요. 그래도 15년 이상을 여기서 네. 참 대단하시죠? 작년 겨울엔 정말 춥고 눈도 오는데 나오셨다가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병원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지셨는데도 네. 제가 어제 쓰러지셨잖아요. 좀 쉬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쉬면 돈을 못 벌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정말 조용하세요. 저도 가끔 말 걸어보는데 대답만 짧게 하시고 점심도 거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가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드시는 거 봤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신가 봐요. 한 번은 제가 집이 어디세요? 물어봤더니 고시원이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작은 곳이라고. 고시원.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몇천 원이라면 한 달이면 기껏해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쓰러워서요. 그러시구나.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팔다 남은 거 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 글썽이세요. 참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저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이상, 어쩌면 20년, 아니 30년 가까이. 경자는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정말 비법을 팔아 큰돈을 받았다면 절대 이렇게 살 리가 없어. 의심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요. 경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과자 하나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이야. 경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00원입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1,000원을 꺼냈습니다. 경자에게 건넸습니다. 경자가 과자 한 봉지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습니다. 경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갈라진 틈도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와 함께 한과를 빚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경자야. 미안해. 경자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경자야, 나 할 말이. 제발 가줘. 정이야. 제발.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자를 손에 쥔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경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포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뜯어서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싸구려 과자 맛이었습니다. 30년 전 경자와 함께 만들던 그 달콤한 한과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경자야, 너 왜 이런 거 팔면서 살고 있어? 너의 재능은 이런 게 아니잖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간 확신했던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비법을 팔아 돈을 챙겼다는 믿음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조리서를 가져갔을까요? 왜 경자는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30년간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한비식품이었습니다. 비법 조리서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비식품을 검색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비법으로 궁중안과 시리즈를 출시해 대박을 낸 그 회사. 지금은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회사 연역, 제품 소개, 그리고 임직원 현황까지. 30년 전 개발팀장이었던 최영수.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2015년 퇴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비식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비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담은정 한과점을 운영했던 윤정이라고 합니다. 담은정이요? 네. 30년 전 귀사에서 궁중안과 시리즈를 출시하셨잖아요. 그때 개발팀장이셨던 최영수 이사님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최영수 이사님은 이미 퇴직하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최영수 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통화하시겠답니다.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수 이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전 담은정 한과점을 운영했던 윤정이라고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은정. 기억합니다. 꼭 뵙고 여쭤볼 게 있습니다. 30년 전 저희 한과 비법이 어떻게 귀사에 전달됐는지.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만나서 말씀드리죠. 내일 오후 3시 종로에 있는 다원 찻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의문이 풀릴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다원은 조용한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나왔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정각 3시,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윤정희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영수입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30년 전 저희 한과 비법은 어떻게 귀사에 전달됐나요? 최 이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일로 인해 지난 30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요. 네. 저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는 전통 한과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담은정만큼의 맛을 낼 수가 없었죠. 여러 한과 명인들을 찾아가 자문도 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요. 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담은정의 비법 조리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실제로 조리서를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는데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한과의 재료 비율, 제조 방법, 온도, 시간. 정말 상세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최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윤민석.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뭐? 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민석. 제 오빠의 아들. 제 조카.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담은정 사장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죠. 당신은 누구시며 어떻게 이 조리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뭐라고 답했나요? 그는 자신이 담은정의 회계를 맡고 있으며 사장님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사업 확장을 위해 대기업과의 제휴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최 이사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리서도 진짜였고 그가 담은정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했으니까요. 그는 명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은정 회계 담당 윤민석이라고 적힌, 심지어 사장님 도장까지 찍힌 위임장도 보여줬습니다. 위임장까지요. 네. 물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위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천만 원. 민석이가 조리서를 5천만 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윤민석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담은정 대표 윤정희의 위임을 받아 윤민석이 계약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 후로는 민석이와 연락이 됐나요? 한동안은 연락이 됐습니다. 거래 후 저희는 곧바로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조리서의 비법대로 만들었더니 정말 놀라운 맛이 나왔습니다. 약과의 그 촉촉함, 육아의 바삭함. 완벽했습니다. 최 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출시했죠.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회사는 그 제품 하나로 매출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윤민석 씨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요. 1년쯤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뒤였습니다. 최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업계 지인을 통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담은정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장님께서 저희와 제휴하려 했다면 가게가 오히려 번창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 최 이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담은정이 저희 제품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 폐업했다는 사실을, 사장님께서 조리서 도난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잘못으로 사장님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이사님,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최 이사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제 책임을 물을까봐. 출처가 의심스러운 조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큰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부끄럽지만 저도 제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이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박경자는요? 제 친구 박경자는 전혀 관련이 없었나요? 최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경자? 그런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저희와 접촉한 사람은 오직 윤민석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경자는 30년간 찻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가 조리서를 훔쳤다. 경자는 무고했다. 그렇다면 경자는 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경자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석이를 만나야 한다고.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30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석이의 연락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정이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 전화번호 좀 알려줘. 민석이?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안부 좀 물어보려고. 오빠는 의아해하면서도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고모야. 내일 시간 있니? 고모가 할 얘기가 있어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문자만으로도 민석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오후 2시 고모 집으로 올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자에게, 30년간 오해했던 경자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고모,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네, 고모. 한비식품 최영수 이사 만나고 왔다. 민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 30년 전 내가 우리 집 조리서를 훔쳐서 한비식품에 팔았다더구나.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랬니? 고모, 저는 왜 그랬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모, 당시에 사업빚이 너무 컸습니다. 5천만 원이 급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협박받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서를 훔친 거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민석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 가게에서 회계를 보다가 금고를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고모께서 한번 금고를 여실 때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외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음속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어라고. 새벽 2시쯤 가게에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조리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경자 이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자가 네, 이모님도 그날 밤 늦게 장부를 정리하러 가게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고를 열고 조리서를 꺼내는 걸 목격하신 거죠. 그래서 민석이는 흐느꼈습니다. 이모님은 경악하셨습니다. 민서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조리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모님은 조리서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 원래 자리에 놓고 당장 집에 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하지만 저는 너는 뭘 했는데? 저는 이미 한비식품과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리서를 가져오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미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못 가져가면 저는 죽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발요. 밤새도록 빌었습니다. 경자가 뭐라고 했는데? 이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안 돼, 민서가. 이건 정인의 집안의 역사야. 이걸 팔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하셨습니다. 민석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조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겁니다. 고모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대신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고모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님은 밤새 우셨습니다. 계속 물으셨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니? 정말 이것밖에 없니? 라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모님, 제발요. 계속 빌었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실랑이를 한 끝에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이모님이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민석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정희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면 안 돼. 너는 정희의 조카잖니. 정희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런데 내가 정희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 정희는 그 상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정희를 너무 사랑해. 정희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게. 내가 조리서를 훔쳐 달아난 걸로 하자. 그럼 정희는 적어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건 아니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그건 평생 가는 거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서가 대신 약속해. 평생 정희 고모를 잘 모셔. 정희 고모 곁에서 떠나지 말고 잘 보살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그리고 이 일은 평생 비밀로 해. 절대 정희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이모님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떠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정희를 부탁해. 그리고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니, 그것도 하지 마. 그냥 정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울었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모님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떠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했다가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서 경자가 30년간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산 거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모.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민석이도 불행했다는 것을,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경자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홀로 떠났습니다. 30년간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네, 고모. 일어나. 민석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자. 자수해야 해. 고모. 30년이 지났지만 내가 한 일은 분명히 범죄야. 그리고 경자는 30년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았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네, 고모. 저는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민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비밀을 지켜줘서, 경자가 부탁한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명절 때마다 찾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게 다 경자 때문이었구나. 고모. 물론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아. 그리고 경자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것도. 민석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자에게 가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달렸습니다. 경자야, 기다려. 내가 간다. 모든 걸 알았어. 이제 다 알았어. 장터로 달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자야, 기다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멀리서 그 낡은 파라솔이 보였습니다. 경자가 막과자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자야.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경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경자의 야윈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경자야. 정희야, 왜 또 온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괜찮아, 그냥 가줘. 뭐가 괜찮아. 30년이야.
30년 동안 혼자 이렇게. 저는 경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 알았어. 민석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희야, 경자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모든 걸 30년 동안. 너한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 조카가 널 배신했다는 사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잖아.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 너가 가족에게 받을 상처보다는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덜할 것 같았어. 바보야. 이 바보야. 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들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봐.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30년 만에 되찾은 친구의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경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30년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사실은 말이야.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장사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면서도 항상 내 생각을 했어. 경자야. 우리 함께 한과 만들던 날들, 함께 웃고 울던 날들, 계속 생각났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담은정합까지 갔었어. 정말? 응. 멀리서 가게를 바라봤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 경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 널 또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날 얼마나 미워했을지 알면서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 이제 괜찮아. 다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경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응. 다시 시작하자. 경자야. 우리 30년 전처럼. 하지만 나는 이제 경자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과 만드는 것도 다 잊어버렸을걸. 손도 이렇게 굳어버렸고 나는 이제 쓸모없어. 저는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배우면 돼.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경자야, 너는 쓸모없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 친구야. 정희야. 경자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다시 받아줘서. 나 같은 사람을. 바보야. 원래 내 자리였어. 30년간 빈자리였어. 이제 돌아오는 거야. 주변 상인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엽잡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석양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두 친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단 한 번도 친구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경자야,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정희야. 내가 정말 가도 돼?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오늘부터 너는 내 집에서 지내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30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편하게 지내야지. 저는 경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경자의 좌판과 과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팔아도 돼. 우리 다시 한과 만들 거니까. 정이야. 응, 우리 다시 담은정 열자. 아니, 이번엔 이름을 바꾸자. 정의와 경자의 부엌. 어때? 경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좋아. 정이야. 정말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경자에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배고프지?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응. 고마워. 고맙긴. 우리 이제 매일 같이 밥 먹는 거야. 알았지? 응.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이야. 응?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우리 진짜 다시 만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너랑 같이 있는 거지? 당연하지.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한과 만들 거야. 경자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이야.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당연하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경자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집. 경자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경자를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내. 내일 우리 같이 장 보러 가서 내 옷이랑 필요한 거 사자. 정이야. 너무 고마워서. 고맙긴. 씻고 싶지. 옷 줄게. 씻고 나와. 경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경자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전. 30분쯤 지나 경자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앉아. 밥 먹자. 정이야. 너무 많이 차렸어. 많이 먹어야지. 너 많이 말랐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경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따뜻한 밥 너무 오랜만이야. 많이 먹어. 경자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경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밥을 다 먹고 저는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함께 마시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기억나? 우리 밤새 일하고 나면 늘 이거 마시면서 수다 떨었잖아. 응. 기억해. 다 기억해. 경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이 똑같아. 30년 전 그대로. 그럼 레시피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빈 공간을 채우듯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경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저를 생각하며 버텼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도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자, 경자야. 잘 자, 정이야. 그리고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객실에서 경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경자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경자가 좋아하던 호박죽이었습니다. 경자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잠 잤나 봐. 괜찮아. 얼마나 오랜만에 푹 잡았어. 많이 자야지. 응.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아침을 먹고 저는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오늘 민석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해. 경찰서? 응. 민석이가 자수하기로 했어.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이야. 그건 민석이가 너무 큰 벌을 받으면. 경자야, 민석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진짜 그 애를 위하는 거야. 그래야 민석이도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경자야, 넌 30년간 민석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았어.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래야 너도, 나도, 민석이도 모두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오후에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나와.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고모.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경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이야. 민석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30년이 지난 일이라 공소시효도 끝났대. 하지만 그래도 자수하는 게 맞아.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 경찰서 앞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고모, 경자 이모. 민석이는 우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자가 민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이모님. 30년간 이모님이 제 죄를.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민석아, 이제 정직하게 살아. 그게 중요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 어떻게 조리서를 훔쳤는지, 경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비식품에 어떻게 팔았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수하신 것은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석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석이는 우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경자 이모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분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일으켰습니다. 민석아, 일어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대신 약속해. 앞으로 평생 정직하게 살 거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며 살 거라고. 네. 약속드립니다. 경자도 민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힘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이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민석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자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이야. 응?
고마워. 민석이를 용서해줘서. 경자야, 넌 30년간 민석이를 지켜줬잖아. 이제 내 차례야. 경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뭐 하고 살지? 저는 경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지. 설마? 응. 다시 한과 만들자. 우리 둘이서.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진짜야. 경자야, 우리 다시 가게 열까? 정의와 경자의 부엌. 어때? 경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이야. 그러자.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알아보고 필요한 기구들을 장만하고 재료를 구했습니다. 경자는 처음엔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정이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3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는 제 집 부엌에서 먼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경자야. 약과 반죽은 이렇게 치대는 거야. 기억나? 응. 조금. 경자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힘을 주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응. 한과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거든. 경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이야. 기억났어. 이 느낌이야.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경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동네 골목 한편에 정의와 경자의 부엌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한과 집이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식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생강 향도 은은하고 와,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 상자 주세요. 아니, 2상자요. 그렇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에게 전통 한과 만들기를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주시는데 괜찮으세요? 저와 경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정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우리도 나눠줄 차례죠. 1년 후. 어느 날 한비식품의 최영수 이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축하합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50년 우정의 한과 가게라고. 최 이사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30년 전 제가 윤민석 씨에게 지불한 5천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억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사죄의 표시입니다. 이사님,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경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이야. 받자. 이사님도 편해지셔야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 이사가 떠난 후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했습니다. 정이야, 이 돈으로 뭐 하지? 장학금은 어때?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도 기부하자. 우리는 그 돈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정의와 경자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경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너도 오늘 정말 바빴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경자야, 응? 행복해? 경자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정희야, 너는? 나도. 정말,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경자야,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응. 90살까지. 하하, 그래. 90살까지.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3년 후, 정희야,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 그래? 우리 열심히 해야겠네. 정의와 경자의 부엌 큰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이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정희야, 프랜차이즈 제의가 또 왔어. 거절하자.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좋아. 나도 그래. 크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응. 우리 한과에는 우리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해. 여전히 우리 둘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경자가 이미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약과 주문이 많아서 찹쌀 미리 불려놨어. 고마워, 경자야. 난 육과 반죽부터 시작할게.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50년 넘는 우정, 그리고 함께 일한 시간들이 만든 호흡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지난번에 산 약과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사장님들 보면 저도 웃음이 나요. 손님이 돌아간 뒤 경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손님들이 저렇게 좋아해 주니까 정말 보람있다. 그러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벚꽃 구경 갈까? 좋지? 우리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경자야. 응?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결국 다시 만났잖아. 응.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것 같아.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난 하루하루가 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나도. 경자야.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경자야, 고마워.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해줘서.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뿐이야. 응. 함께할 미래. 우리는 손을 맞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두 친구.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걷는 두 친구.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친구와 화해하러 한과를 사갔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들, 기억하세요? 어머, 그때 그분. 네. 맞아요. 저희 소개할게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두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우리 다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사장님들 보면서 배워요. 진짜 우정이 뭔지, 서로를 위하는 게 뭔지.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자야, 우리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게. 신기해.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경자야,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이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경자야.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와, 정이야. 눈 엄청 많이 와. 그러게. 우리 눈사람 만들까? 하하, 좋아. 우리는 가게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80대가 된 두 할머니가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 경자야, 눈 좀 더 가져와. 알았어.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예쁘다.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우리는 눈사람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하, 우리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럼. 우리 진짜 행복하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정이야. 응? 있잖아. 나 너무 행복해. 매일매일이. 나도. 경자야.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내가 다시 한과를 만들고 내 옆에 있고 매일 웃으며 살 거라고. 나도 그래. 경자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났잖아. 응. 운명이었나 봐. 응, 우리의 운명.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두 친구의 발자국. 50년 우정의 발자국. 집에 도착해서 저는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우리 내일은 쉬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다음 날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이야, 이거 봐. 우리 사진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경자야. 응?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글쎄. 한 10년? 15년? 그럼 우리 90살 넘겨서까지 하는 거네. 하하, 그래.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쓴맛을 맛보았던 우리가 이제 서로의 온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인생 2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달콤함은 설탕이나 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온기에서 온다는 것을. 용서와 화해의 맛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한과라는 것을. 경자야. 응?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 남은 시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자. 응. 약속.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감싸 안듯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이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와 경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우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